자, 이제 요런 지역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이걸 지브러시에서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절벽 만들기. 그래가지고 절벽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절벽 사이즈 조절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맥스에서 절벽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측정해서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측정해서 만들 때는 보여지는 그 유닛의 값이 시스템 유닛은 센치라도 보여지는 값은 미터로 되어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터로 높이 한 50m에 한 20m쯤만 해둡시다. 높이 20m, 그리고 가로 세로 폭 20m짜리 절벽 만들어 봅시다. 25m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폴리로 만들고 FFD로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게 유리할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만들고 이 정도 해서 지브러시 가져가면 됩니다. 딱히 뭐 리센스 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기 할 때 이름 잘 지정해가지고 오늘 날짜로 해서 2001 하고, 이걸 절벽을 클리프라고 하니까 클리프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하지? 박스로 저장해두고 이대로 내보내면 되고요. 지브러시 와가지고 지브러시에서 불러오기로 전에 만들어서 절벽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불러오고 에디트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진행하면 되겠는데, 이거를 일단은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뭘 분리해야 되냐면, 여기를 이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셀렉트 라스 한 다음에 여기 옆에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앞에랑 뒤에만 놔두고 이제 옆에는 안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W 누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얘랑 그 저기가 다르죠. 각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되면 뭘 할 수 있냐, 지오메트리 간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자, 크리즈 갑니다. 크리즈에서 크리즈 폴리그룹 해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잡히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원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6,000개 이렇게 해주고, 한 요쯤 되면 됐어요. 요쯤 되면 됐고, 이거를 하이레벨 삭제해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까서 진행하면 됩니다. 크리즈도 이제 지워주고요. 전체 크리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이나메시에서 이거를 32,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괜찮네. 지금 괜찮네요. 128 이후로 10만개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이렇게 됐으면 얘부터 깎아줍니다. 깎아주는데 막 신나게 깎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절벽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은 밀어야 됩니다. 클릭 커브로 이렇게 절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클릭 커브로 밀 때는 그냥 딱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트림 다이나믹에서 강도를 끝까지 올리고, 그리고 여기 알파에다가 알파 넣어주고 다트 잡고 이런 식으로 깎아주면 이런 느낌 좀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 내주기 쉽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를 처음에 잡아가는 걸로 줍시다.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 그래가지고 알파를, 지브러시 알파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지브러시 알파를 미리 제가 골라놨습니다.
그래가지고 G브러쉬 알파를 사용할 브러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레이어에서 만들면 되고요. 이걸 드래그렉터로 두고 여기에다 미리 더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를. 이 알파를 어떻게 쓰냐면 노이즈는 됐고 뭐 머드 뭐 이런 거 있는데 시어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걸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하고 여기에서 이제 드래그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튀어나오는 정도가 강도가 20이잖아요. 이거를 35, 뭐 이렇게 늘려놓고 드래그 해주면 드래그 하는 대로 이게 절벽 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Alt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넣거나 아니면 그냥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거나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비스듬한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생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브 가지고 당겨 가지고 이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래가지고 이걸로 뭐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얘는 뭐 어디까지 튀어나올 건가 뭐 얼마나 있을 건가 이런 거를 재면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크다란 덩어리를 만들 때는 이게 뭐 뒤쪽에 있는 산이다 이럴 때는 그냥 산이 그냥 모양이 쬐까맣진 않을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는 한 이쯤으로 이렇게 돼서 이쪽은 널찍하니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서 이쪽 비탈을 따고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꿔주면 돼. 위에서 보면서 그것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냥 막 드래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끝난 다음에 쭉쭉 드래그 하면서 만들면 제대로 모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산이다 보니까 지구의 그 강력한 그 모든 그 사물은 지구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벽의 모습은 어느 지지대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 깎아지르는 듯한 이렇게 밑바닥이 넓은 그런 원뿔 모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서 그거를 막 깎아줍니다. 이렇게 깎아주세요.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절벽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옆으로 뭐 넓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깎아서 이렇게 이야기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랜덤하게 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랜덤하게 하는 게 너무 헷갈리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클레이 빌드업에서 이거를 스프레이로 바꿔주세요. 스프레이로 바꾸고 드래그 해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알아서 그냥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랜덤하게 막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 이거 다이나메시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밀어서 절벽이 생성되는 곳을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절벽이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절벽이다 여기 절벽 여기 절벽 이게 절벽도 다 보면은 다 절벽인 게 아니에요. 어디는 절벽이고 어디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벽인 데는 없어요. 보면 산들 중에 그런 식으로 생성된 산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된 데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불어야 돼요. 두 개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없고. 근데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데는 있어도, 그러니까 연간 평균 강우량이 100mm도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은 불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을 겪는다. 풍화작용이 없으려면은 이제 해저에 있어야 됩니다. 해저. 근데 해저에서도 지면의 형태는 이렇게 원뿔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를 좀 작게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또 긁어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한 방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그냥 멀리서 떨궈서 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물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아트 프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 원경 있죠. 원경에다 넣는 거예요. 원경에 넣을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그 엔진에서 지면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지면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멋진 이렇게 인상에 남을 만한 그런 막 배경이 있잖아. 그런 거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다. 저 멀리 산이 있는데 막 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이게 디테일이 필요한 산이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거를 넣을 때 스프레이로 얘로 뿌리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 자체로 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톡톡.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넣을 때는 이거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면이 많을 때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치고, 그 뒤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밑에는 안 쓰잖아요. 여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선택합니다.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됐죠. 이 상태에서 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W 누르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나뉘죠. 뭐가 나뉩니까? 이게 여기가 나뉘죠. 이게 폴리그룹이. 여기서 폴리그룹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게 따로 지정을 해두는 게 이게 좋다. 이게 선택이 안 된 데가 있었네. 좀 더 크게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선택이 됐겠지? 그래도 선택이 안 된 데가 있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나.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시프트로 빼보자 한번. 빠진다. 이게 시프트로 빠질래나 여기가? 빠진다. 안 빠지네? 빠졌으면 좋겠는데. 됐다. 빠졌다. 됐다. 튀어나온 데 없지. 이렇게 됐으면 진행하면 되겠네. 이거를 왜 이렇게 따로 끊어가지고 진행하냐면 나중에 저기 다 버리려고 그래요. 명개수를. 저기 명개수가 필요 없는 데기 때문에 저기는. 왜냐면 산 밑바닥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누가 산을 들어서 건지지 않는 이상. 게임에서라면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을 법도 하긴 하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만들겠지. 그죠?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쓱쓱 발라주고. 오래 안 걸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중간중간에 묻어주고, 절벽이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를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를 절벽으로 쓸게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상징적인 그런 절벽 있잖아. 무슨 막 뭐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산의 그 정상처럼 한 곳이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래서 꺾어주고, 이쯤인가? 면을 좀 늘려야 돼요. 18만 개 가지고는 지금 표현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면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정리 좀 하고요. 싹 정리해주고. 그래서 300만 개. 이쯤 돼야 이제 뭐 표현이 가능하거든. 근데 300만 개에서 표현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면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디포메이션 가서 스무스 돌려주겠습니다. 스무스 몇 번 돌려주냐면 한 10번? 30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거를 이제 정말 산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넣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얘로 가야죠. 레이어로. 이제 레이어로 가서 이제 여기에서 알파를 고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거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튀어나오는 정도가 이 정도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좀 많이 튀어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20으로 줄이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은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절벽 같아 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이게 뭔 절벽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조금 더 이게 정확하게 절벽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끄트머리 부분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산등성이 부분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풀 막 잔뜩 올라가 있는데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구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끄트머리에 대한 표현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끝에 부분이 깎아지르는 곳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초원이고 저기는 이렇게 절벽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딱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깎아서 만들 때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금이 쪽쪽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 가는 것도 같이 만들어 주는데, 그 전에 여기 마무리를 조금 해두고
식으로. 있죠. 근데 여기 딱 꺾어지는 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꺾어지는 데를 만들 때는 자, 여기서 또 브러쉬 이거를 다른 걸로 고쳐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걸로 튀어나오는 구간 이렇게 하면은 옆에 금 가는 게 이제 자세히 보여지죠. 이렇게 펴가지고 자, 이렇게 쫙 펴가지고 금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는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만 거봤는데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딱 가기 시죠. 이걸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드래그 해가지고 방향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이쪽이 지층이 있었는데 꺾여가지고 여기가 튀어나오게 된 거다.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옆쪽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알파를 또 바꿉니다. 이번에 알파는 뭘 쓸 거냐면 이걸 쓸 건데 얘는 좀 세게 쓸 거예요. 강도를 40까지 올립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거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Alt를 누르면서 들어가요. 이렇게 쭉 길게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파여지는 게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이런 절벽에 이런 식으로 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10 정도까지 낮춘 다음에 Alt를 누르면서 긁어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긁어줍니다. 같은 자리에 계속 긁어주면서 이쪽에 균열이 크게 있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긁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균열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균열이 보여요. 좀 멀리서 보일 때는 이제 그렇게 크게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한 방에 진하게 쫙 들어가면 너무 어색하거든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러죠. 가급적이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균열이 있거나 아니면은 좌우로 가는 균열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균열이라는 것도 방향성이 존재해야 돼가지고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마치 번개 뻗어나가듯이 뻗어나가면 어색해 보여요. 왜냐하면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자기면 그런 게 없죠. 충격 받는 위치로부터의 그 균열이 쩍쩍 생기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균열도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인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면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밑에 면을 잘라내니까 면이 160만 개가 됐죠. 근데 밑에 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면 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면을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 토폴로지 변경해서 숨긴 부위 삭제 하면은 이제 여유롭게 또 쓸 수 있겠죠. 160만 개 됐으니까 다이나메시로 가서 여기에 2배로 올려줍니다. 2048까지 그리고 드래그 해주세요. 생각해보니 다이나메시를 하면 밑에 면도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 밑에 면도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다르죠. 우리 위에 것만 쓸 거라고 그랬죠. 그럼 300만 개로 두고 밑에 거를 또 지워줍니다. 토폴로지 변경. 숨긴 부위 삭제. 이건 여유 있겠죠. 2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여기에다가 표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어요. 아까보다 이게 2배로 잘라졌기 때문에. 그 위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잘 다듬어서 여기는 이쪽은 풀스프로 이렇게 쓸 거고요.
근데 이것도 다듬을 때 이게 좀 그러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터치를 줘가지고 톡톡톡톡톡 터치를 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빼고 이렇게 긁어주면은 좀 더 랜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려. 잘 눌러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꼼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절벽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 쓰려면은 이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잘라내가지고 쓰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자, 앞부분만 쓰도록 하고 프랍이니까 돌려가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옆에도 같이 써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머지는 지우고 버리면 됩니다. 90만 개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냥 컨트롤 D 누르면 잘리죠. 300만 개로. 그러면은 더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뭘 더 쓸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봤던 그런 브러쉬들이 있었어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디테일이 상당하거든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렉터로 잘 긁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상당히 이렇게 쓸모 있는 이런 그런 그 지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위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면서 랜덤한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게 상당히 진짜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긁어줘가지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집에 왜 그 수석 같은 거 막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석 알아? 아시죠? 모르나? 수석? 어딨지? 이런 걸 수석이라고 해요. 이런 거 만든다고 생각해요. 산처럼 보이잖아. 그죠? 산새처럼. 이렇게. 요런 거. 이 기생충의 유명한 점이죠. 수석.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거북이처럼 생긴 달팽이처럼 생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이게 어떤 걸 연상시킨다 이럴수록 이제 값이 비싸게 나가는데 저런 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썼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거 이제 써가지고 요런 게 좋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강도도 한 35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세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세게 들어가. 너무 세게 튀어나오는 것 같으니까 20 그때그때 다르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 방에 그냥 딱 넣었는데 그냥 귀찮아 이러고 그냥 수정 없이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여기는 좀 더 튀어나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깎아내고 근데 보통 이게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어색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긁을 때마다 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아래로 긋고 그 다음에 위로 긋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긋고 왼쪽으로 긋고 이게 서로 다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써가면 됩니다. 한 방향으로만 긁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씩 긁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테일을 추가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쫙쫙 이렇게 긁어가지고 내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긁으면 비는 데가 생기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긁으면 다, 이거를 다 긁어야 돼?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만 끝에, 이런 데까지 다 해야 되나? 뭐 이러면은, 이 서페이스 간 다음에, 서페이스에서 노이즈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확대시킨 다음에, 끝에 부분에 여기에다가는 이걸 어떻게 넣을 거냐, 여기에서 이제 노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겠고, 확대해서 더 자세히 보게 한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는 노이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 이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크기를 조절해주면 이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잘한 상태에서 일단 확인하고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이 밑에 보면 메시 적용인데 메시 적용 눌러줍니다. 그대로. 자, 그럼 메시 적용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쭉 둘러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일단 적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도 아예 없는 거보다 훨씬 더 뭐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완전히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좀 큰 특징을 좀 넣을게요. 이제 작은 특징들 긁어가면서 했으니까 35 넣고, 파이는 거 Alt 누르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여기 조금 좀 많이 센 게 들어갔죠. 이렇게 좀 너무 세니까 좀 줄이 너무 세다. 이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줄이고 이쪽에다가도 또 하나 넣고 이렇게. 이거보다는 세야 되겠다. 20. 요쯤 되면 되겠다. 돌아가면서 특징을 이렇게 넣어주고 랜덤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쪽에다가도, 위쪽이 너무 평탄하다고는 하는데 너무 평평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를 살려주기 위한 장치를 넣어줍니다. 이쯤 들어가면 되죠. 긁어서 여기 넣어줘요. 그러면 됐죠? 이쯤 됐으면 이제 로우 폴리곤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작업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로우 폴리곤 어떻게 만드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서브툴 가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하나.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거 지금 선택한 다음, 이 위에 밑에 있는 거 선택한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제가 이거 한번 이걸 긁었었거든요. 이거 하이레벨 삭제하고 그대로 G 플러그인 가서 여기에서 디시메이션 마스터 해줍니다. 디시메이션 마스터 선택 프리 프로세스 찍어주면 300만 개면 금방 합니다. 이거 뭐 한 1분 걸리나? 1분, 2분 뭐 이렇게.
벌써 됐네. 자, G 플러그인에 지금 계산 중이네요. 아직 컴퓨팅, 저게 이제 계산하다. 자, G 플러그인에 이제 선택 데시메이터를 누르면 얘가 70만 개까지 줄어들었는데, 이게 70만 개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의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300만 개나 70만 개나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고르면은, 위에 거가 이제 300만 개짜리인데 얘는 지웁니다. 70만 개짜리 복사하세요. 그대로. 70만 개짜리에서 그대로 선택 프리 프로세싱 한 번 더 하고, 이번에 훨씬 빨라지겠죠? 100만 개 이하니까. 빠가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쫙 된다. 자, 그리고 이게 됐으면, 선택 데시메이터 한 번 더 해주면 14만 개. 여기 또 합니다. 선택 프리 프로세싱. 이번 빠가 그냥 한 두 번에 그냥 쭉쭉 데시메이터 하면 2만 개. 또 합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눌러주면 또 이렇게 5,000개 정도 됐을 때 이게 한 6,000개인데 이 정도 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UV 마스터 가서 그대로 얼랩을 펴줍니다. 자, 그럼 된 거예요. 얘가 로우 폴리곤이고요. 내보내기 한 다음에 클리프에서 이제 얘네는 실제로 클리프니까 클리프 로우, 자, 그리고 얘가 클리프 하이, 해가지고 지정하면은 이제 로우 폴리곤과 하이 폴리곤 제작이 된 겁니다. 아트프라. 일단 1부는 여기서 끊고요.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